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천교수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회차 천교수 가족방 적중 내역입니다. 적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의 경기 분석도 재밌게 시청하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8월 23일 유로파리그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몰데 대 엘프스보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몰데는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어가는 점유율 기반의 흐름이 좋다. 지난 경기에서야 클럽 브리에 상대로 0대1로 졌고 특히 수적인 우세를 안았음에도 졌지만 이는 이미 3대0으로 1차전에서 승리를 거두었기에 여유롭게 지키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1차전에서 클럽 브리에 상대로는 3대0으로 승리를 거두었다. 일단 홈에서는 57%의 아주 높은 점유율을 평균적으로 가져가면서 자신들이 공을 쥐고 템포를 조절하는 능력치를 잘 보여주는 편이다. 물론 전체적으로 아주 높은 공격성이 리그에서는 높은 실점률로 이어지는 면모가 없지는 않으나 유럽 대항전에서는 경기의 무게 상당히 신중하게 운영하는 경우를 더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이어서 엘프스보리는 리그에서의 흐름은 홈과 원정에서의 성적이 극과 극이라는 데에서 설명이 끝날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득점력에서의 차이가 큰 편이라서 원정에서는 크게 재미를 보지 못하는 편이다. 특히 5대3으로 해켄에게 이긴 것을 제외하면 원정에서의 승리는 꼴찌에게 1대0으로 이긴 매치 하나뿐이다. 전체적으로 상대에게 높은 점유율을 허용하는 전력이라서 상대의 전진이나 주도권 차지를 막아세우는 데는 어려운 전력이다. 특히 공격할 때에는 무게 중심이 너무 앞으로 쏠리는 상황이 잦아서 상대에게 실점을 내주는 비중도 상당히 높다. 몰데는 전체적으로 점유율을 잡아가면서 상대를 몰아붙이는 운영에 상당히 일가견이 있는 전력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원정에서의 흐름이라는 점에서 엘프스보리가 리그에서도 상당히 하락세가 완연한 모습이다. 몰데가 점유율을 잡아가면서 상대를 공략하는 것으로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경기 몰데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빅토리아 풀젠 대 하츠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풀젠은 지난 시즌 유럽 대항전에서의 흐름은 수비에서 압도적이었다. 특히 4골만 허용하는 모습이었는데 본선과 예선을 합친 경기에서 기록한 총 실점이 이 정도다. 특히 피오렌티나를 상대로 토너먼트에서 허용한 2골을 제외하면 풀젠의 체감 수비력은 더욱 압도적으로 느껴질 것이다. 다만 풀젠은 지난 시즌 컨퍼런스 리그에서 가장 상대에게 압박을 많이 당했다. 결국 전개에서 상당히 난조가 있는 전력이었고 전체적으로 저득점 상황에서 상대를 신승으로 이기는 상황이 잦았다. 리그와는 달리 다득점 상황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운 팀이라고 볼 수 있다. 이어서 하츠는 전체적으로 스코틀랜드 팀들은 유럽 대항전에서는 상당히 언더독 양상이다. 이강이라고 할 수 있는 셀틱이나 레인저스 같은 팀들도 결국에는 역습 상황에서의 힘을 바탕으로 플레이를 선보일 수밖에 없던 것이 사실이었다. 하츠 역시 리그와는 달리 지난 시즌 유럽 대항전에서는 그다지 득점에서의 흐름이 좋아 보이는 상황은 아니었다. 특히 상대에게 점유율을 빼앗긴 상황에서는 주포인 샹클랜드에게 가는 공의 양이 줄어드는 모습이 다수였다. 결국 지난 시즌에도 4경기에서 5득점에 그쳤는데 그마저도 3골을 기록한 로젠보리전이 섞여 있어 이 수치에도 거품이 조금 섞여 있다. 풀젠이 지난 시즌 유럽 대항전에서도 수비적인 역량은 상당히 압도적이었다고 봐도 좋을 정도의 모습이었다. 다만 풀젠 역시 상대의 압박에 당하는 상황에서는 전개에서의 흐름이 아주 좋은 유형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때문에 한 골 차이 신승으로 이어가는 흐름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번 경기 빅토리아 풀젠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루가노 대 베식타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루가노는 화력적인 강점은 차고 넘치지만 문제는 수비가 버텨주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지난 시즌 유럽 대항전에서 조별리그 광탈의 이유도 수비였는데 특히 전반을 버티더라도 후반에 우르르 골을 허용하면서 결국 패퇴하는 상황이 많았다. 특히 리그에서도 지난 경기 루체른에게 2골을 내주면서 역전을 당하는 등 뒷심은 루가노의 아킬레스건과 같다고 할 수 있겠다. 이어서 베식타스는 일단 1위를 기록 중이고 지난 시즌 강호였던 갈라타사라이를 5대0으로 대파하기도 했다.
다만 당시에는 갈라타사라이 측에서 퇴장자가 나왔고 기본적으로 지난 시즌 베식타스는 페네르바체나 갈라타사라이 같은 강호들을 상대로 약세가 꽤 뚜렷했던 편이다. 특히 호전적인 스타일로 인해서 뒷공간을 상당히 많이 내준다는 것은 큰 단점이다. 루가노가 후반에 약하다지만 그들의 후반 득점력도 경기 당 한 골 이상이다. 루가노의 뒷심과 실점 제어 능력은 약점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다만 베식타스 입장에서는 지난 시즌 보여준 강호들과의 대진에서 보여준 약세가 상당히 아쉽고 뒷공간을 내주는 약점은 베식타스도 가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는 것이 옳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디나모 민스크 대 안더레흐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민스크의 경기력이 그다지 안정적이라는 생각은 잘 안 드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는 것은 무리가 없었으나 몰타 팀인 링컨 레드 임프라는 팀에게도 1대2로 패한 점은 상당히 아쉬울 것. 리그에서는 경기 당 한 골 이하에 달하는 압도적인 실점률을 가지고 플레이가 되는 모습인데 유럽 대항전에서는 수비 상황에서 삐끗하고 있는 흐름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어서 안더레흐트는 전체적으로 지공 상황을 선호하는 편이다. 변수라면 리그에서도 생각보다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상황에서 기대 득점을 늘리는 모습을 잘은 보여주지 못한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측면을 경유하는 식으로 아무주 같은 선수들에게 한 방을 기대하는 것은 충분히 기대를 걸어볼 만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양 풀백들의 지원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편이다. 일단 민스크가 리그와는 다르게 유럽 대항전에서는 아주 하위 전력을 상대로도 불안한 상황을 자주 만들고 있는 상태다. 물론 점유를 하는 상황에서 안더레흐트가 생각보다 기대 득점을 잘 높이지는 못한다는 단점이 있긴 하나 측면을 공략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공격적인 성과를 내는 모습이었다. 이번 경기 안더레흐트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야기엘로 대 아약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야기엘로는 지난 시즌 깜짝 우승을 차지한 전력이다. 22-23 시즌만 해도 중앙에서의 점유보다는 상당히 수비적인 성향의 모습을 보여준 팀이었는데 오히려 지난 시즌에는 압도적인 점유를 바탕으로 공격력을 쭉 올렸다. 다만 유럽 대항전의 전적이나 경험이 부족한 상황이고 아약스를 상대로는 기본적인 점유를 가져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미 보데클림트 상대로도 2연패를 기록하는 등 전력의 한계점은 뼈저리게 느끼기도 했다. 이어서 아약스의 현재 공격력이 매우 난조가 심하다. 지난 시즌 경험치를 먹인 영건들이 활약하면서 어느 정도 수비적인 흐름은 좋으나 브로베리가 선발로 돌아왔음에도 지난 경기 1대2로 졌다. 점유를 하는 것, 전개를 하는 것, 슈팅을 만드는 과정까지는 모두 괜찮은 흐름이나 결국 결정력이 좋지 못해서 이기는 경기에서도 시원한 흐름을 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체급 상황에서 아약스가 좋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슈팅이 골로 이어지는 빈도가 적으면 어쩔 수 없이 아약스의 슈팅 생성 능력도 난사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기본적인 전력으로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 아약스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브라가 대 라피트빈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브라가는 4-4-2나 4-3-3 등 여러가지 옵션을 가진 팀이다. 다만 올 시즌에는 66%가 넘는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상대를 몰아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상황이다. 일단 이 상황에서 무티뉴가 전개를 하는 식으로 정교함을 챙길 수는 있겠지만 결국 배후 공간을 내주는 리스크는 기동성이 좋은 라피트빈을 상대로는 수비적으로 좋은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본다. 이어서 라피트빈이 지공을 가하는 상대에게는 제법 실리를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다만 지난 시즌 리그 상위권 팀을 상대로는 대체로 부진한 모습이다. 결국 점유를 빼앗긴 이후로 끌려다니는 상황에서는 전체적으로 약했다고 할 수 있겠다. 유럽 대항전에서도 피오렌티나 원정에서는 65%의 점유를 내주면서 0대2로 패하는 등 해당 양상을 극복하지는 못했다. 일단 올 시즌 브라가는 지공으로 가닥을 잡은 듯한 모습인데 이 상황에서 라피트빈의 기동성과 역습이 한 방을 기대하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 다만 전체적으로 라피트빈이 점유를 빼앗기는 상황에서는 수비적으로 강호들을 잘 상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던 것은 사실이긴 하다. 이번 경기 브라가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